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기업에 따라 직격탄을 맞는 곳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우선 이번 개편안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쉽게 말해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위가 가졌던 권한은 내려놓겠다는 건데요. 네. 우선 사익 편취 일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기존에는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으면 규제를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모두 20%가 넘으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네. 또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의 기준도 현재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인데요. 이제는 GDP를 기준으로 0.5% 이상이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년 연동이 되게 됩니다. 단 금융보험사의 단독 의결권 제한은 삼성만 해당이 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전속고발건의 경우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에만 한정해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것 같은데 기업들은 그래서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네, 우선 내부 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 사업을 하는 이노션의 경우 현재 총수일가 지분율이 29.9% 정도인데요. 예. 기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30%를 넘지 않기 위해서 딱 여기까지 맞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 자체가 20%로 낮춰졌기 때문에 다시 지분을 내놔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233개인 규제 대상 기업이 개편안이 적용되면 최대 600여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익재단에 대한 규제도 나오면서 부담은 더 커지는데요. 현재 대기업들은 규제가 적고 세금 혜택 등이 있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계열사 지분을 사고 이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익재단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총수일가 지분율 등 특수 관계인 지분율을 합쳐서 한 회사에 대해서 15%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문화재단이 가진 삼성생명의 주식이 거의 5%에 가까운데요. 특수 관계인 지분을 합쳐서 15%를 넘어서면 의결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신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현행 기준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어 온 지주회사 전환의 길은 사실상 막힌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 지주회사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 20%를 확보하려면 가뜩이나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30조 원가량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재계의 반발이 상당히 좀 거셀 것 같은데 국회 통과 가능성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재계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예.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투자가 절실한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건데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을 검토할 경우 자칫 고발이 오남용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공정거래법 우려했습니다. 공정거래법 논의는 9월 국회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예. 여당은 정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경제 상황을 도외시한 채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박기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